오는 14일은 8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걸 기리는 날이죠. 이후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됐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장현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한 지 29년이 흘렀습니다.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신문에 나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김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5년 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실제 생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없이 가해 당사국의 진정한 사죄의 뜻 표명도 없이 각 국가들이 목적하는 이익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뭔 소린가 싶을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3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수요 집회를 열어온 정의기억연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긴 했지만 후원금은 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였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틈타 국내외 극우 성향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정의연 내부에서의 이제 일부 부실한 또는 이제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정의연이 내세웠던 이제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갖는 역사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일 자체의 정당성까지 실현하려 들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위죠. 논란이 커지자 한국천주교를 비롯한 5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5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시작에는 생존자 할머니들의 엄청난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에 응답한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다며 모두의 염원을 담은 배가 반드시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세계 품목에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은 판결에 불복해 배상하지 않았고 지난 4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이달 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